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조주님들, 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금일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.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2년 만에 흑자 전환이 됐고, 그만큼 자금 확보를 통해 앞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이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무엇보다 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사파바디 플랫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굉장히 이 특별한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술 자체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런 모멘텀을 보면 좋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2분기 영업이익 이제 182억으로 이제 상장 2년 만에 이 흑자 달성을 결정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그만큼 이 바이오 기업이 지속적으로 적자였다가 흑자가 전환됐다는 건 굉장히 큰 모멘텀이고, 앞으로의 이런 성장성 우리가 더 크게 눈여겨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무엇보다 이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지속적인 이 적자에 이 많은 이 투자자들의 이 심리 자체가 좀 꺾여 있었지만, 하지만 이 기술력이 굉장히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, 이 사파바디 플랫폼 같은 경우 이제 여기에 대한 이 라이선스 아웃을 한 만큼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, 여기서 기술력이 보이게 되고 이 FDA에 대한 이 모멘텀이 더 크게 불러올 경우 앞으로의 이런 성장성 우리가 더 크게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것 같고, 보시는 것처럼 이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이 매출액 207억과 순이익 186억을 현재 달성을 했는데, 아까 말씀드린 이 앨범으로부터 이 기술 수출에 따른 이 계약금이 반영이 되면서 추후 이 앨범에 대한 추가적인 이 상승 모멘텀 여부가 얼마든지 열렸고, 우리가 이 하반기에는 이 룬드백의 기술 수출한 이 APB A1에 대한 차기 임상 진입이 예정됨에 따라 마일스톤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 매출 성장 속도가 더 크게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여부에 있어서 우리가 이 에이프릴 바이오를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고,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APB A1에 대한 이 마일스톤 유입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, 이에 따라 분기 영업 흑자가 한 번 더 달성이 될 거다라고 보이고 있어요. 이런 여부를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 두 번의 해외 기술 이전으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상장 2년 만에 흑자를 달성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 바이오 기업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데, 현재 이 보유 현금도 충분하다 보니까 몇 년간 이 자금 조달에 대한 압박도 없는 만큼 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현재 이 에이프릴 바이오도 크게 노력을 하고 있고, 무엇보다 이 사파바디 플랫폼을 통해 최근에 이 GLP-1과 이 병용요법을 통해서 이 메시와 치매 등 다양한 적응증으로 치료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고, 또 이 사파바디 플랫폼을 통한 이 AD 시장에서도 현재 영향력을 선보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추가적인 이 라이선스 아웃을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여부에 있어서 현재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가치가 더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현재 이 기술 수출을 한 금액만 봐도 1조 2천억이나 돼요. 1조 2천억이나 되는데, 현재 이 시총을 우리가 좀 보시면 이 시총이 4,2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. 현재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, 앞으로의 이런 모멘텀 자체도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 이유가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1조 2천억이라는 이 라이선스 아웃을 했으며, 지속적으로 이 마일스톤 수령을 받는 걸 우리가 좀 추적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,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고, 이제 R3 같은 경우 이 상반기에 이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대상으로 임상 2상을 계획 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마일스톤을 수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향후 현재 갖고 있는 플랫폼 자체를 이 SC 제형으로 전환을 이루어내면서 더 추가적인 이 상승 모멘텀이 열려 있다라는 거 우리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 내년까지 재료가 부각이 될 수 있고, 올해 하반기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모멘텀 여부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,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이 성장 속도가 이 내년에 좀 추가적으로 빛을 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느껴보고 있어요.
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차트를 우리가 함께 보신다면 확실히 좀 재료가 좋고 최근에 이 피해 공포,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좀 심하게 빠졌었습니다. 하지만 이 피해 공포가 다가오면서 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 금리를 인하하게 될 시에 이 바이오들에게 굉장히 크게 수혜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추가적인 모멘텀과 그리고 이 외국인의 수급을 받고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현재 이 흐름에서 더 추적을 해보자면 현재 이 회복 속도가 굉장히 강하게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21선 살이 나오면서 강한 하락이 나왔었는데 현재 21선 다시 한 번 더 올라를 타면서 지속적인 일봉 추세를 봤을 때 이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현재 보시는 것처럼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아직 하단에 이 매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될 시 여기서 이 차익 실현 물량이나 그리고 고점의 이 상단 물량에서 이 손절 물량 이런 물량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 시점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대가 저항 라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보아 여기 구간을 물량을 잘 소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안착 후에 한 번 더 이 구간까지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현재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수급 현황을 보시면 기간 쪽에서도 지속적인 수급과 현재 이 연기금의 수급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유익한 것 같은데요. 이제 연기금 자체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이 바이오 기업이 흑자 전환이 됐고 어느 정도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기술력이 남다르는구나 이 기술력 자체가 있다라는 부분이 더욱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이런 수급 자체가 강하게 좀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흐름에 있어서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추적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